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복귀 탄핵 실패죠. 구전9패입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사건은 특별한 것이 이거는 계엄하고 연결된 첫 사례입니다. 이것이 거의 이제 무죄에 가까운 5대 뭐 7대1이죠. 사실상 기각 5 인용 1 그리고 이제 각하 2 7대1로 압도적인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헌재가 말이죠. 뭐 조율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났다. 헌재 속사정이 드러났다. 이재명 지금 난리 났다 상황이죠. 완전히 지금 궁지 몰렸고요. 이대로 가면 대통령 직무복귀가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비칩니다. 때문에 지금 야권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게 말이죠. 오죽했으면 국민 뜻을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면서 총선거를 다시 치르자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여기 이현주가 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의 뜻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다급하다, 위급하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한덕수 총리의 이 직무복귀는 사실상 언론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다만 거기 내용이 저들이 아주 뭐 경악하는 겁니다. 이 내용 앞에 문영배 이미선 믿었던 이 두 사람이 기각을 때렸고요. 정정미도 기각을 때려버렸습니다. 여기 여러 명 중에 김형두는 왔다 갔다 하는 인물로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형두까지도 기각, 믿었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까지도 기각을 때리니까 이제 답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8대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고두고 지금 마흔역을 바로 임명 못한 걸 후회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마흔역이 들어가 있었으면요. 이 판이 또 흔들립니다. 새가 어느 쪽에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표들이 스윙보트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여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김복형, 정영식 등이 주도한 기각 혹은 각하 쪽이 새가 더 커졌다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스윙보트라고 할 수 있는 김영도, 정정미 등도 덩달아 기각으로 와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역 하나를 막았던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최상목이는 그것만으로도 큰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쨌거나 뭐 비난할 이유 없다고 봅니다. 최상목이는 처음에는 욕을 먹었지만 우파로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제 역할 제대로 했다라고 보거든요. 저들의 요구를 다 이렇게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만 봐도 최상목은 최소한 평균 이상은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한덕수 총리. 자, 이로써 말이죠. 국정은 이제 빠르게 수습이 될 겁니다. 일단 대미 관계가 중요한데 한 총리가 잘 하겠죠. 원래 이 미국 관련해서는 한 총리가 꽉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미 협상가로서 혹은 통상 전문가로서 그 라인도 굉장히 많고 그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인선했던 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한덕수 총리였었죠. 물론 순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냥 뭐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한덕수 총리를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죠. 노무현 정권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도 고려됐겠지만 이 소위 이제 경험, 국정 관리,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달인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한덕수 총리를 임명했다라고 봐야죠. 특히나 이분은 말이죠.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주미 대사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 총리가 복귀함으로써 민주당은 지금 패닉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이 민주당 뿐이겠습니까? 예, 민주당 말고도요. 지금 진짜 오줌 지리고 있을 지금 밤잠 못 자는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한데요.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인간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죠. 여기 정계선, 오동훈 이 두 사람이 연수원 27기 동기들입니다. 근무도 같이 했어요. 계속해서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쭉쭉쭉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잘 아는 사이.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어누이 같다, 남매 같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이 정계선이가 이분의 유일한 인용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연수원 27기, 사법고시 37위, 7회 여기 동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죠. 한동훈, 이현석이가 동기입니다. 자, 이처럼 연수원 27기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일으킨 내란 성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대통령을 구금시키고 탄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여기에 이들이 큰 어떤 역할을 했죠. 그 끝물이 지금 발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난리난 인물 그 중에 한 명이죠. 우종수입니다. 국수본 맡고 있는데 여기 임기가 2년이거든요. 거의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취임 시에 여기는 프로필인데요. 지금은 57세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다 아시죠?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경찰 병력 3,000명을 동원케 한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을 대통령을 지키는 게 이제 본업인데 이제 그게 직무인데 말이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인물이고 아무튼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악행을 저지른 그런 인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세상 끝난 것처럼 말이죠. 대통령 끝났다. 분위기 완전 한쪽으로 넘어갔다. 과거 8년여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거는 뭐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란이다. 내란 수계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올라탄 겁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사했다고 보거든요. 이자도 이제 더 이상 끝났습니다. 나중에 저는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경우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탈법,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다시 다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칼 자루를 쥐고 있다가 이제 칼 끝에 쓰겠죠. 이제 이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고요. 우정수, 국가수 본부장이라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한동훈 측근들로 채워진 검찰 특수본입니다. 여기는 박세현이라고 하는 한동훈의 후배죠. 현대고 후배 서울고검장인데 여기가 검찰 내부에서 이 소위 이제 이 내란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밀고 있는 그것을 수행하는 칼잡이들이죠. 자, 여기 보면요. 차장 여기 특수본의 차장이 김종우라고 서울 남부지검 2차장. 이 사람은 김한수 태블릿 PC 수사한 인물로서 한동훈과 아주 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 국정농단 특검 4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한동훈과 한 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 1팀, 오른쪽에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공판검사인데 이게 전부 한동훈과 연결된 그 인맥이라고 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거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연수원 27기들이 지금 일으키는 일종의 뭐랄까 내란 성격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현석이는 검찰총장 이후에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동훈이 왜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끝났다를 시전했는지 왜 그런 것을 밀어붙였는지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맥이 다른 겁니다. 라인도 다르고 그리고 뭔가 야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스탠스가 있었죠. 그것이 이번에 다 뽀록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거론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굉장히 악랄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50보 100보죠. 국방부 차관. 여기는 이제 경찰청 차장이죠.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죗값을 토해낼 날이 오지 않겠나. 자신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기는 쪽에 썼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달 사이에 그냥 뒤집어질 줄이야. 꿈에도 몰랐겠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오금 저리고 오줌 지리고 있을 겁니다. 밤잠 못 잔다라는 게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많습니다. 군 검찰도 문제가 있었고요. 군 검찰 아시죠? 그 틈을 타서 군 내부에서 또 그거 박정훈 대령이라고요. 그 해병 대령. 거기 이제 무죄 주고 나서 또 보직 아주 좋은 보직 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군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거 전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입맛이 딱 맞는 그런 행동을 했던 이런 어떤
이 소위 이제 권력을 쥐고 있던 공권력을 쥐고 있던 이런 인간들 나중에는 과연 어떤 180도 다른 또 상황이 올지 그때로서는 짐작도 못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도 난리 났고요. 저들이 더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번에 칼잡이들 너무도 많았잖아요. 그 중간 그 직급자들까지 이제 치면은 뭐 한 100명쯤 될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이미 대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걸 질질 끌다가는 정말, 법정에서 그냥 엄청난 형을 얻어맞을 수가 있겠죠. 자, 정말 통쾌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요, 기습을 당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런 모습으로 직무 복귀될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 4명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기각으로 돌아갔을 줄은 몰랐다라는 거지. 이 중에 적어도 2명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이 4명이 문영배, 이미선, 김명도, 정정미죠. 이들 4명이 기각으로 간 것을 보고 지금 경악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상한 조치 수단이 없나라고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시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야 되고요. 끝나야 끝이 되겠죠. 그리고 여론 자체가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우호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대통령은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드디어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사람들 마지막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정수, 여기 박세현, 그리고 여기 김선호죠. 여기 국방부 차관, 그리고 여기 밑에 이호영입니까? 경찰청 차장. 이 사람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난리 난 사람은 한동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살아나면 자기 쓸 자리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게 오동훈이 되겠죠. 오동훈.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 하면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곽종건 특전사령관 이 두 사람도 반드시 포함이 되겠죠. 밤잠 못 잘 겁니다, 요즘. 지들이 한 일을 스스로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짓을 해놓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제 오랏줄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말 통쾌합니다. 그죠?